서울의 숨은 역사. 더러워서 피한 피막골에 유명한 내외 술집. 서울 한가운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넓고 긴 종로, 청계로, 을지로가 뻗어 있는데 을지로와 청계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길이지만 종로 거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이 종로 거리를 지나가기를 꺼렸다는데 그 이유는 이 거리가 궁으로 향하는 길이라서 지체 높은 양반들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양반들이 행차를 할 때는 먼저 길잡이가 두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물러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뒤이어 가마나 말을 탄 지체 높은 양반네가 거들먹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낮은 벼슬아치나 보통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이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길을 걸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 높은 양반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가는 무사할 수 없었기에 속으로는 투덜대면서도 별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던 것입니다. 다른 거리는 그런대로 걸을만 했지만 종로가 문제였는데 이 거리가 임금님이 살고 있는 경복궁으로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높은 양반들의 행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걸어가던 사람이야 잠깐 고개를 숙이면 된다지만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도 높은 양반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그때의 법도였으나 짧은 거리를 지나면서 몇 번씩이나 말에서 내렸다 올랐다 하려니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길이 종로뿐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길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자가 군자대로 행이라고 행실이 바르고 품위가 있는 사람은 큰 길로 다녀야 한다고 했지만 좁지만 편하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의 교보문고 입구 쪽에 있는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로를 피해 서서히 이 골목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골목길을 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길거리도 번창하게 되었고 동네 이름도 아예 피막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지금의 종로 1의 서사가동입니다. PRP, 말마에다 고을의 준말인 골이 합쳐져 말을 피하는 고을, 즉 피막골이 된 것인데 피막골엔 옛날에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막이나 음식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체 낮은 관리나 일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이용하던 곳으로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술을 마시는 선술집과 해장국 같은 음식을 파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사라졌지만 피막골의 일부인 청진동은 일본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해장국 골목으로 유명했습니다. 과거 시위나 데모가 벌어졌을 때 경찰이 대로를 막으면 사람들이 이 피막골을 이용하기도 해서 피막골 재개발 사업을 프랑스에서 1850년대에 진행한 파리 구시가지 정비 사업에 빗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비되기 이전에 파리도 옛날 피막골처럼 골목길이 많았는데 이것은 시위대들이 잡동사니와 보도블럭 등을 쌓아 바리케이트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망 남작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 대로가 늘어나면서 시위를 저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것으로 시위를 차단하려는 나폴레옹 3세의 의중을 반영한 산물이었습니다. 재개발로 피막골에 새로 지어진 상점가에는 만화 식객의 라이센스를 얻어 만든 식객 실존 식당 프랜차이즈를 구현한 푸드코트인 식객촌이 있습니다. 참고로 피막길은 민본 사상을 외친 정도전이 한양 도성을 설계할 때 백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피막골에서 유명한 내외 술집. 피막골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술집이 있었는데 이름부터 독특해서 내외 술집이라고 했습니다. 내외란 남녀를 말하고 내외하다는 남녀를 가린다는 뜻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내외 술집이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반 백성들은 내외를 가리다간 굶어 죽기 딱 알맞아 내외를 하는 것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옛날 양반집 여자들은 외출할 때면 내외를 하기 위해 장옷이란 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시대가 바뀌자 양반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목구멍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양반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양반들 중에서도 특히 남편마저 없는 여자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내외술집으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장사 중에서도 가장 험한 장사라는 술장사를 양반집 마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양반이라 직접 손님에게 술상을 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 장사는 해야겠고 내외도 해야겠어서 생각해낸 방법이 내외술집이었습니다.
이 내외술집은 외형으로 보면 보통 가정집이지만 대문 옆에 내외주가라고 써서 술병 모양의 테를 둘러 붙여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집으로 알고 찾아 들어옵니다.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방 안에서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던 여주인은 저쪽에 자리를 잡으라고 여쭈어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명을 받들 종업원은 없었고 여주인의 말을 듣고 손님이 알아서 자리를 잡을 뿐이었습니다. 자리를 잡은 손님은 방 안을 향해 여기 술상 좀 보내시라 여쭈어라라고 소리치면 잠시 후에 방문이 열리면서 술상이 슬며시 나타나고 다시 문이 닫힙니다. 손님이 그 술상을 끌어다가 마신 다음 여기 술값이 얼마냐고 여쭈어라라고 말하면 주인은 방 안에 앉은 채 서푼이라고 여쭈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님이 돈 서푼을 꺼내어 술상 위에 놓으면서 잘 마셨다고 여쭈어라라고 말하면 장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손님은 술을 마실 수 있고 주인은 내외를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술 파는 직업을 죽지 못해 하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사회 풍토가 가공에 심부름꾼을 두고 의사소통하면서 손목만 들락날락하는 기이한 술 장사를 만든 것입니다. 피막골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피막골 연가. 피막골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피막골 연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 운종가 피막골에 살고 있는 김생은 뛰어난 학식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세하지 못한 채 피막골 사람들의 대소사를 돌보아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생은 사랑에 빠진 연인을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하고자 과거를 대신 보아주는 거벼기를 하는데 김생이 대신 과거를 봐준 홍생은 장원급제를 하고 그의 육가행렬이 피막골로 지나가게 됩니다. 홍생은 행렬을 막는 피막골에 오래된 살구나무를 베어내려 하고 김생은 이를 말리다가 자신이 홍생 대신 과거를 보아주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홍생은 후환이 있을까 염려해 김생을 몰래 집으로 끌고 와서 족친 후 죽이려 하지만 홍생의 여동생 홍랑은 갇혀있던 김생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망치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홍생이 김생을 칼로 찌르고 강에 빠뜨려 버리는데 홍랑은 죽은 김생을 따라가기 위해 홀레복을 입은 채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피막골의 살구나무에 깃들어 있던 정령 행매가 수장을 당해 죽은 김생을 깨우는데 죽은 김생과 홍랑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지만 이미 저승길이 갈려서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생은 홍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행매는 이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 일제강점기에 경성이 된 피막골로 김생을 데려가 그를 도와줄 쥐들과 만나게 해줍니다. 몸통 얼룩과 꼬리 알록으로 나뉜 쥐들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있는데 김생은 쥐들의 싸움이 자신 때문인 것을 알고 이를 수습해줍니다. 쥐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사라지자 갑자기 귀신이 된 홍생이 나타나 김생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행매는 오래전 김생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홍생과 함께 동기어진을 합니다. 절망하는 김생의 앞에 다시 쥐들이 나타나 홍랑과 단 하룻밤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알린 후 저승문을 열어주는데 김생과 홍랑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숨은 역사로 더러워서 피한 피막골의 유명한 내외술집 이야기였습니다.